안녕하세요. 호주소녀 아델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호주 여행을 가실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 5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준비물은 특히 곧 다가오는 12월과 1월, 호주가 가장 인기 많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호주 여름 여행 시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니까요. 곧 떠나시는 분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이 준비물 각각 5가지에 대한 호주식 영어 발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알려드린 발음으로 현지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비자인데요. 호주식 비자 발음은 visa, visa 이렇게 되는데요. V를 발음하시는 게 많은 한국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V를 하실 때는 살짝 섹시한 척을 하셔야 되세요. 이 두 이빨로 이 아랫입술을 깨무시면서 visa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고 visa 할 때는 입을 오므려줘서 영을 만들어주세요. vis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방에 될 리는 없고요. 저는 원어민이니까요. visa, visa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비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호주 분들도 알아들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 비자인데요. 호주를 가실 때에는 ETA 비자라는 것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 ETA 비자는 호주에서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자격을 주는 비자인데요. 이 비자의 가장 특이한 점은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12개월인데 그 12개월 이내에는 다른 국가를 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호주 여행을 가신 이후에 발리를 잠깐 방문하셨다가 호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혹시나 호주에서 다른 곳으로 여행하시는 것도 한번 엄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호주 달러 20불 정도 지불하시고 발급받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행사를 통해서 발급받는데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호주 공식 사이트보다도 더 저렴할 때도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대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나 24시간 이내 바로 발급받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대행사를 바로 검색해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혼여행을 떠나시거나 여행사를 통해서 투어를 가시거나 심지어는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사를 이용하시면 거기서 무료로 서비스로 비자를 발급해 주기도 하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고 발급 가능한지 그리고 무료로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수 준비물은 바로 어댑터입니다. 호주 발음은 adapter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댑터가 아니라 adapter 목소리를 좀 깔아주시고요. 어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돼요. adapter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PT 발음인데 사실 이게 이렇게 쉽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원어민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adapter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매장 가셔서 어댑터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라고 하면은 plug outlet 이라고도 부르고 electric outlet 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글자인 어댑터가 가장 쉽겠죠? adapter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어댑터는 220에서 240V짜리를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우리나라는 동그랗다면 호주는 납작하고 뾰족해요. 그거 3핀짜리를 구하시면 되시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구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픈마켓,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에 검색해서 미리 구매하셔도 되시고 인천공항에 가셔서 무료로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웬만해서는 인천공항에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가셔서 빌리고 다시 입국했을 때 다시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나 호주시고 깜빡하셨다면 호주 현지에 있는 대형마트, K마트나 우럴스, 타겟 이런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아마 한인마트에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마트를 가시면 됩니다. 또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 좀 좋은 호텔에 계시다면 분명히 호텔에서 무료로 빌릴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선 호주는 와이파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와 유심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호주 영어 발음으로는 먼저 와이파이를 말씀드릴게요.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파이, Y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파이가 다르죠? 파이는 파이 아니라 파이, 와이파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유심인데요. 호주는 유심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심카드라고 부릅니다. 심카드의 호주 발음은 당연히 심카드, 심카드, 카드 아니고 심카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시는데 솔직히 심카드라고 해도 다 점원들이 알아듣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예를 들면 인스타를 많이 하신다거나 혹은 출장을 가셔서 메일을 계속 주고받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신지에 따라서 혹은 그냥 부모님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데이터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 편차에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심입니다. 유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현지 공항에서도 판매를 하기는 하나 여러모로 소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기준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데이터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나 전화나 문자가 안 된다는 점에서 혹시나 일을 하러 가신다고 하시면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포켓 와이파이인데요. 포켓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인터넷 통해서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빌릴 수도 있고 공항에서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이건 확실하진 않으나 제가 지난번에 공항 가서 물어봤더니 통신사에서는 이제는 그 용어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불편하다는 점. 어쨌든 들고 다녀야 되고 여행 때 짐이 좀 더 많아진다는 점에서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 로밍인데요. 사실 저는 이 방법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노마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로밍이 좀 가능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미리 제 통신사를 찾아가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 양과 금액을 정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미리 신청을 하고 호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로밍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도 멈출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 비용은 아무래도 매일매일 10,000원 혹은 매일매일 20,000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비용은 비싸다는 점이 단점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의 호주 발음은 sunscreen이라고 해요. 선크림이라고도 하지만 스크린이죠. sunscreen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지만 선크림, sunscreen 이렇게 부르고 언제든지 약국이나 마트, 슈퍼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크림이 왜 필요하냐? 호주 자외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 상상 초월의 수준입니다. 제가 주근깨 박사가 된 이유도 바로 그 호주 햇빛 아래서 굉장히 2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존에 이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햇빛이 바로 저희 피부에 닿을 정도예요. 호주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앓는 암도 이 스킨 캔서, 그 피부암인 만큼 이 선크림 제품을 꼭 챙기시는 게 좋고 미용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강한 햇빛을 자랑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크림이 있겠습니까? 현지에서 정말 다양하게 키즈용, 어른용, 얼굴용, 바디용 다 다양하게 스프레이용, 바르는 용 다 있으니까요. 호주 현지에서 여러 개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와 더불어 이 여름 그리고 햇빛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용품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수영복이겠죠.
수영복은 호주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비키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비키니. 비키니의 호주 발음은 비키니. 이렇게 봐요. 비키니가 아니라 뭔가 K 뒤에 E가 한 4개 붙는 느낌의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키니. 이렇게 발음하고 또 하나는 그냥 swimmers, swimmers 이렇게도 말 많이 하고 약간은 슬랭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지 않을 단어 마지막 단어는 togs라는 단어예요. 수영복을 togs라고도 불러요. T-O-G-S, togs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어쨌든 swimwear도 좋으니까요. 호주에서 swimwear가 보이시거든. 수영복을 판매하는 곳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영복이 왜 필요하냐, 왜 굳이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품에 굳이 넣었냐 라고 하시면 호주까지 갔는데 바닷가에서 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왜 도대체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문화적 차이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호주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그 위에 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수영한다? 그건 오히려 조금 더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워터파크를 갔는데 사람들이 수영복을 안 입고 옷을 입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을 정도로 호주 사람들은 몸매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비키니와 요즘에는 오히려 원피스 수영복이 좀 더 유행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뚫린 그런 원피스 수영복 그거 그대로 챙겨가시면 되고요. 바닷가 가실 때에 항상 챙겨가셔야 되는 것은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이렇게 꼭 있는데요. 아까 선크림은 왜 챙기셔야 되는지 충분히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모자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정말 필수품이에요. 모자로 햇빛을 1차적으로 가려줘야 하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 용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낮에는 해가 강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광경들을 보기 위해서 꼭 선글라스를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주 여름 여행 시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 5가지와 그에 대한 사소한 영어 발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영어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 발음을 어떻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좀 재밌는 그리고 현지에 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행 가실 때 그리고 여행을 어느 곳에서 하면 좋을지 어디를 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lease 구독과 좋아요, subscribe, like 맞나? subscribe 해주세요. subscribe 해주세요.